자, 금요일에 은밀한 정치방송 금은빵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청년 정치인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분 손님으로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시고 아마 이 스튜디오에 지금 급하게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있었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재표결, 결과까지 이미 다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두 분도 표결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표결도 이제 발표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의 건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투표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앞서 2월에도 재표결이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오늘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용태 의원과 제가 장경태 의원께 똑같이 오늘 부결 결과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든가 어떤 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용태 의원. 예, 저도 부결표를 던졌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사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입장 표명에 대한 여론이 분명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의원들께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사과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한 3표에서 4표 정도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나온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의 선택도 존중하고 다만 이번에서 확인했던 것은 앞으로도 또다시 이렇게 왔을 때 최대 이탈표가 한 4표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당내에 많은 의견들 또 같이 합치고 또 이야기 나눠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탈표 얘기하셨는데 찬성,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찬성표 2표 그리고 기권 무효가 각각 1표, 그러니까 4표가 반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용태 의원은 그게 최대치 같다 지금 사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자, 이번엔 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지금 김용태 의원은 본인이 부결표 던졌다고 밝히셨어요. 장경태 의원은 찬성표 던지셨습니까? 당연히 가결표 던졌고요. 오늘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국회의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도 5년째 본회의를 참석하고 있지만 또 수십 번의 본회의를 참석해봤지만 이 재석 의원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전원 참석한 건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전원이 다 모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양당이 또 여러 정당, 야당과 여당 모두 다 총력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총력전을 펼친 상황에서도 지난 본회의 투표에 이어서 지난 이 본회의 제2표결에 이어서 이번에도 4표가 아주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이탈했다는 점은 매우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 4표에 대한 분석의 의미가 달라요 지금 두 분이. 한 번은 뭐 들쭉날쭉했다면 한 번은 뭐 2표 나왔다가 한 번은 4표 나왔다가 한 번은 뭐 1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했다면 저희가 아마 표를 가늠하기 어렵겠죠. 표심을 가늠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만큼 제2표결은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4표가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제2표결의 성사 기준인 8표 이탈 중에 이미 절반은 넘어왔다. 절반의 성공은 거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야권이 설득해야 될 대상과 표수는 8표가 아니라 4표임을 증명하는 것이 됐다.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탈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는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 기한인데요.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아마 여러 명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여 명 이상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편파적으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또 기소한다고 해서 이 기소 자체를 다 무혐의 처분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건 아마 엄청난 직권남용의 범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에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
4명 이상을 기소할 경우엔 아마 또 상황은 달리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겨서 예. 무혐의를 받은 의원들의 생각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표 4표를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4표가 일단 이탈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 추정되는데 김용태 의원은 딱 4표에 고정돼서 더 이상 뭐가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러나 장경태 의원은 4표나 나왔다. 이거 조금 더 갈 수 있다. 약간 다른 분석이신데요. 오늘 혹시 본회의장에 입장하실 때나 또는 그 입장 전에 당 지도로부터 두 분 의원께서 당 지도로부터 오늘 본회의 꼭 나오세요. 이런 거 연락 혹시 받으셨어요, 김용태 의원? 예, 저희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뭐 의총이라든지 본회의 있을 때 이제 출석료를 체크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원내 대표단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나오라고. 꼭 꼭 나오라고. 여부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도 연락 받으셨습니까? 당 지도부로부터? 저는 그렇진 않고요. 아마 이제 본회의 출석뿐만 아니라 예. 이탈이 의심받는 의원들이 아마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 장경태 의원은 이탈 의심 대상이 아니다. 그 뜻입니까? 저는 뭐 확실한 가결표죠.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럴 그 상관없고 이제 다만 이제 원내행정실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아마 참석 유무는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재의표결, 뭐 줄여서 언론은 이제 재표결 이렇게 표현하는데 줄여서 뭐 결과는 나왔으니까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경태 의원, 이게 조만간 다시 발의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예. 기소 권고를 수사심의위원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명품백 수수 사건과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모두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최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이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구나. 정말 몇백만 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도 처벌할 수 없구나. 그 단지 근거가 이 부인은, 배우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뭐 저도 국회의원이니까 뭐 물론 배우자는 둘 다 없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다 배우자들께 뭐 명품백 받아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권익위의 홍보 자료가 아주 회자되곤 했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받아도 된다라고 뇌물을 마치 종용하는 듯한 홍보물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어찌됐건 저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넘어가고 10월 10일이 예. 넘어가고 또 국민의힘의 기소 의원들이 몇 명 규모가 될지 모르지만 뭐 불공정 기소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고 또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아마 국정감사 중에 여러 번 이번에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인해서 뭐 명태균 씨라든지 김대남 이 비서관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긴 했는데 사실 결국 스모킹 건은 김건희 여사 본인 육성이 담긴 녹취가 만약 공개된다면 예. 그건 뭐 의혹 수준을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부인이 국회 정당의 공천 예, 예. 과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텐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번 10월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될 것이고 또 여러 뭐 진실들이 폭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국감을 거치고 나서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께서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수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한다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있을까? 지금 이미 TK에서 마저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시점이 분기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께는요, 그동안 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사과 주장을 좀 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사과 없이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당론 무결을 채택할 수 있을까? 예, 이거에 예. 대한 얘기도 오늘 꽤 많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뭐 예. 최소 이번에 이탈표가 3표에서 4표 정도 나왔고 앞으로 4표에서 5표를 더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예. 갈라치기 4표만 더 설득하면 되겠다란 말이었어요, 지금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특검이라는 것은 이 사법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특검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던 전례가 있죠. 가령
BBK 특검법만 하더라도 당시 이명박 정권에 수용했던 점이 있고요. 드루킹 특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선에서 또다시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가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더 진영 논리가 강해지는 모멘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몇몇 의원분들께서 이제 가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분들도 다음번 또다시 합의 없이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이것은 본인들의 소신보다는 아마 진영 논리적 차원에서 어떤 방어, 공격 이런 측면에서 아마 더 여야가 똘똘 뭉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대치 반대표는 4표가 오늘이 최대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다음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한번 발의가 돼서 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오늘보다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요거는 좀 말씀하신 그대로, 요거는 뭐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30초씩만 드릴게요. 우선 장경태 의원 O. 그러니까 이번 지금 최대한 네 수로 보여, 4표로 이탈표가 보이는데 그거보단 많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 좀 더 추가로 보도될 것으로 또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10월 16일 날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 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등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어찌됐건 이 국민의힘의 또 이 소위 좀 주요 지지층이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산에서 야권이 만약 승리한다든지 혹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만약 승리한다면 예. 그건 이 정권에 대한 이 정권 심판론의 총선에서 강력하게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하게 반향을 일으켰지만 또 PK에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만약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건 강력한 정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영남 지역까지 확대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불과 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아마 그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아마 그 결과로서 많이 또 방향이 일어날 것 같고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방금 뭐 4명의 이탈표나 3명 뭐 이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문제는 개인적 소신에 저희가 기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여권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엄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예전에 학력 위조나 경력 위조나 수상 이력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거 가지고도 사과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뭐 이 양평고속도로부터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공지구 개발건이나 명품백까지 여러 지금 관저 이전과 관련된 21g까지도 다양하게 지금 의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 개입 이미 뭐 여러 논란도 있으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것은 사실 전 국민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될 대상은 저희가 뭐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논리는 그거잖아요. 사과했더니 야당에 빌미를 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대선 때 사과했는데 대선 때 졌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야 어차피 어떤 비판 성명을 내더라도 예. 국민을 위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저는 아마 그 기점이 10월 중에 국정감사와 재보궐선거가 기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의원은 다시 표결이 또 한번 뭐 재발의가 된 뒤에 이루어지더라도 오늘보다는 이탈표가 더 많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하는 예.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당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고발하고 역시 특별검사를 민주당 측 인사로 또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과연 상권 분립에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검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것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그 인권위원과 관련해서 여당 몫을 부결시키고 야당 몫을 가결시켰던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계속 이렇게 합의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영 논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내려주시고.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재의 표결 결과 요 얘기부터 좀 해봤고요. 다음도 OX 퀴즈 하나 나가는데 요건 뭐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약간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모습을 근거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이른바 윤한 관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갔다라고 판단하시면 O고요.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입니다. 들어주세요. 오, 장경태 의원은 O인데요. 김용태 의원은 이게 중간입니다. 그럼 세모입니까 지금? 세모인데 약간 애매한 판단이신데 세모로 판단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의 대통령과 당대표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도 당에서 감찰 지시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대남 씨의 일탈 행위는 굉장히 어떤 여당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터넷 매체와 나눴던 녹취록이 나가는 것 자체가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었던 예. 일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탈당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찰 지시를 이어나간다면 이것이 솔직히 감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 이제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것은 예. 당정 관계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 당정이 좀 앞으로 미래의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변수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 굉장히 강경하거든요. 이거 다 조사해봐야 된다. 이거 뭡니까? 묵과할 수 없다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쨌든 김대남 씨가 개인 일탈이든 혹은 정말 저는 상상하기 싫지만 배후 세력이 있든 어쨌든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한테 빚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이미 대통령실에서 빚을 한번 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서 있어서 이 사건을 이용해야 되지 이것을 또 감찰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감정적으로 이어나간다면 대통령실과 당 관계가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약간 걱정을 하시면서 약간 당부하는 말씀 같은데 장경태 의원은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갔다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들어볼게요. 사실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과 관련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여건상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대표는 삼진 아웃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7월 23일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당 대표로서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채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낙선자들을 초청해서 회식을 했죠. 만찬. 그러니까 만찬에 낙선자들과 같이 사실 갔다. 선출된 지도부를 보고 나서 낙선하신 분들은 좀 며칠이 지나고 개인적인 정비를 하고 나서 뭔가 회복이 됐을 때 만나는 게 원래 수순이었죠. 근데 낙선자들을 당장 불러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스트라이크였고요. 두 번째는 9월 초에 있었던 소위 친윤계 최고위원들만 초청해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을 배제한 채 또 이 회식을 가지셨고요. 예. 또 어제 심지어 독대 요청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이 시간이 없어서 대통령으로서 너무 바빠서 못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원내 대표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까지도 부르면서 예. 당 대표를 빼고 또 회식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심지어 이 한동훈 대표가 계속 만나자는 시그널 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정치적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을 완전히 차단한 채 7월 이 전대 이후부터 그래도 9월 초에 친윤계 최고위원 초청 어제 또 이 상임위 간사 원내대표단 초청까지 삼진 아웃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윤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았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봐도 예. 아니 굳이 빼고 볼 이유가 있습니까? 당대표를 대통령과 당대표도 더 봤나야죠. 오히려 원내대표단이나 최고위원들이 못 보는 상황에서도 당대표는 더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삼진 아웃 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하기에는 과연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본인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와 이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 과정에서도 여러 공천 과정에서도 또 총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이미 문자 핵심 논란으로 이 대표되는 예. 여러 갈등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7.23 전대에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스스로 물러난다? 저는 스스로 물러나면 끝입니다. 정치적 생명은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동훈 대표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또 입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물러설 벼랑 끝 서 있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서진 않을 거고 아마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으로 예. 대통령실이 압박은 하겠죠. 이제 그 소위 윤한 갈등이 아니라 윤한 전쟁을 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의원께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여당 지도부의 그 만찬을 만찬이라는 표현 대신 회식이라고 쓰는데 약간 더 색다르게 들리네요. 회식이라고 표현을 아니, 하니까. 대통령께서 회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용어로 써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OX팬 말 내려주시고요. 시각 차이 또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지금 김용태 의원은 뭔가 좀 지켜볼 지점은 남아 있다. 아직은 완전히 건너갔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신데. 자, 이번에는요. 재보궐선거 10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데 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라서 당초에는 크게 주목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곧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 대표의 리더십의 향배가 달릴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거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이건 OX는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패배라는 판정을 받을 때 어떤 당대표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 이겁니다. 이걸 좀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김용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더 치명상을 입을 것 같습니까? 패배 때. 저는 저희 당이 이제 당세가 높은 지역인 강화군수랑 금정구청장이 저희 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만약 이 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한테 더 큰 리더십의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 그만큼 지기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호남의 두 지역이 있거든요. 만약에 호남 두 지역을 조국 혁신당과 지금 경쟁하는데 민주당이 거기서 패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은 결국엔 뿌리가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패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은 타격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타격은 11월에 있을 아무래도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리더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라고 국번에 지금 생각합니다. 1심이 11월에 나오죠. 예.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게 더 어려운 과제다. 그렇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은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패배라는 가정을 각각의 여야 모두 각각 패배했다는 가정을 봤을 때 누가 더 치명상을 줄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한동훈 대표라고 보고요. 아마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는 여당 내에서는 아마 낮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공정 수사가 민심을 지금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건 당연하거든요. 저희가 아니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총선 때 런종섭,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 임명한 거하고 대파 875원 했다가 더 그게 다시 저도 선거 다 뛰어본 사람 알 겁니다. 민심이 확 악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민심을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뭐 인천 광화공수 또는 이 부산 금정구청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만약 둘 중에 한 곳이라도 패배할 경우에 여당 입장에서는 낮은 국정 지지율 때문에 또 국정 운영에 또 선거에 부담을 주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진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이 선거 치르는 거지 대통령실이 선거 치르는 게 아니다. 한동훈 대표의 무능이다. 예. 라고 또 규정하는 순간 아주 저는 니탓 내탓 공방이 이어질 거라 보고요. 10월 16일 저녁 자정에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두겠는데 그 앞서서 얘기를 한 인물이 있어요. 이른바 금투세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고민하고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자, 그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어차피
어차피 입장 바꿀 거 아닙니까?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피해지의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거 입장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오늘 민주당이 고민 끝에 이 금투세 관련해서 유예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에 일임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결정을 안 하고 지도부에 맡긴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시면 어차피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시행해야 된다 해서 이제 유예나 다른 걸로 바꿀 거다. 이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바꿀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오늘 의총에서 여러 경론이 있었고요. 저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비공개 회의가 있어가지고 시당 회의가 있어서 빨리 참석은 다 처음부터 하진 못했는데 어찌됐건 경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여러 금투세 시행과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아마 지도부가 결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예 또는 폐지 입장입니다만 뭐 슬기롭게 해주시라 보고요. 그러니까 이 금투세가 도입된 과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러 가지 유동성 자산이 1,500조 가까이 풀리고 경제적 호황기 때 이 무역 수지가 정말 세계 5위, 6위, 전 세계 돈이 정말 한국에 들어올 때 도입됐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무역 수지 저희 적자로 세계 작년 197위, 올해 200위 이렇게 되는 뭐 북한도 100인데 더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과연 지금 도입하고 시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가 슬기롭게 결단하시려 보고요. 그걸 가지고 뭐 한동훈 대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뭘 얘기를 강하게 해서 어차피 바꿀 거면 강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건데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 질문 드려보죠. 사실 금투세를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좀 여러 차례 묘하게 말들이 설명과 말이 달라졌거든요. 왜 그런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답지 못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주의의 대화 타협을 존중했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밀어붙이는 사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해왔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읽혀지고요. 그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유죄가 나왔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의 그러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몸을 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주제를 걸쳐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